저는 오늘 서피스 플라즈모 레저넌스, 표면 플라즈모 불면 현상을 이용하여 중금속 흡착에 있어서 흡착 키네틱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서피스 표면 플라즈모 분명이라고 하는 SPR이 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이제 바이올로지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되게 정성 분석에 많이 이용되는데, 여기 본 발표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저희가 이러한 정량 분석에 특히나 정성 분석의 바이오 분야에 많이 응용되었던 SPR을 어떻게 해서 헤비메탈 흡착 키네틱을 연구하는데 정량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중금속의 흡착, 예를 들어서 어떤 포러스 미디어를 가지고 그게 실리카든 알루미나든 폴리머 베이스든 간에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코어 스트럭처가 굉장히 균일한 구조를 갖는 새로운 나노포러스 서포트들이 개발됨으로써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그 서포트를 이용한 중금속 흡착에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더군다나 이제 중금속 흡착과 관련해서는 흡착 키네틱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데요. 대개의 경우 이러한 포러스 미디어를 가지고 어접션 키네틱을 보려고 할 때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헤비메탈과 서피스에 고정된 리간드와의 서피스 리액션을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포 지오메트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기인하는 전달 현상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흡착 키네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솔리드 페이즈, 즉 흡착제와 솔루션과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솔루션 페이즈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샘플링하면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흡착이 끝난 이후에 흡착제를 녹여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흡착이 되었나를 알아봄으로써 역으로 키네틱을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석들은 대개가 이제 인시추 분석이 아니라 엑스시추 분석인 경우가 대다수고요. 더군다나 솔루션 페이즈 상에서의 중금속의 양으로서 그 표면에 고정된 양을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피스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표면 플라즈몬 공명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중금속에 의한 흡착 키네틱을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먼저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요소는 일단 시료를 파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넌 디스트럭티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벌크에서 솔루션 상에서의 중금속 고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분석할 수 있는 툴 자체는 서피스 센시티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주로 실리카나 아니면 포러스 실리카나, 포러스 알루미나 같은 건데, 거기에 리간드가 고정된 상태와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툴 자체는 동일한 아니면 비슷한 케미컬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따라서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렇다면 표면 플라즈몬 공명과 자기 조립층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이러한 중금속의 흡착 키네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표면 플라즈몬 공명이 어떤 기술이길래 그런 게 가능한가 보면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소실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서피스 센시티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렉트릭 필드를 프로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3가지 중에 2가지는 이제 충족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포러스한 서포터와 어떻게 비슷한 케미컬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골드 위에 셈이 형성된다고 보면 이 슈퍼레티스 스트럭처에 예를 들어서 셀 파라미터 같은 게 포러스한 실리카나 이런 경우에 리간드 덴시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 셈 분야는 연구들이 많이 돼가지고 펑셔널 그룹도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포러스한 서포트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가 모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표면 플라즈몬 공명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게 기반이 되고 있는 거는 일단 메탈과 어떤 유전체와의 이런 경계면에서 이 메탈의 일렉트론의 이제 코에런트 플럭추에이션에서 일어나는 소실파를 기반으로 하고요. 이 소실파의 경계 조건 자체가 이 메탈과 다이렉트릭 사이의 이 경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표면에 굉장히 센시티브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한 시스템은 감쇄 전반사법이라고 ATR 커플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세한 장치는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보시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SPR 장치는 정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에서 안티젠 안티바디의 인터랙션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보는 데 많이 쓰였는데요. 저희가 시도하고 했던 거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정량 분석, 그러니까 표면 키네틱을 그러니까 표면에 붙는 것을 직접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신호의 변화에서 신호 변화를 우리가 적절하게 정량 분석이 되도록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기서 시도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왕 보는 거면 좀 기존의 그 중금속 흡착에 있어서 좀 약간 재미있었던 현상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시스템은 지금 이 경우에는 서포트가 이제 실리카인 경우인데요. 실리카의 사이올 그룹, 다른 말로는 머캡토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붙었을 때 다들 아시다시피 머캡토 그룹은 머큐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의 노블메탈이라든가를 굉장히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경우에 되게 어떤 추론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게 표면이 이 사이올 그룹이 좀 약간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알칼리도 어느 정도 하이드로포빅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하이드레이션 된 폼의 그 중금속 이온들이 접근이 힘들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키네틱이 낮다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 표면이 점점점 이제 하이드로필릭해지면서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흡착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추론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목한 거는 그렇다면 SPR로 이런 거를 보되 저희가 생각한 가설은 뭐냐면 일단은 이게 붙으면서 흡착은 가속화되는데 어느 정도 서피스가 하이드로필릭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맥몇 키네틱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했고요. 이거를 앞서 보여드렸던 그 SPR과 자기 조립을 사용해가지고 이 현상을 관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SPR 장치는 뭐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렇습니다. 좀 간단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광이 조사가 되고요. 여기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여기서 포토 디텍터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이 볼들의 요 부분에서 이제 감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감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앵글이 고정된 경우에는 뭐 방향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걸로 표면 변화를 역으로 유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요 가장 중요한 게 요 디텍션 파트인데 이거를 좀 더 스키매틱하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 화살표 라인은 빛이 들어오고 나오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삼각형은 프리즘을 나타내는 것이고 원래는 그 SPR 현상을 일으키는 메탈은 뭐 많습니다. 뭐 금도 되고 은도 되고 그러니까 노블 메탈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되는데 골드만 이렇게 그 프리즘에 붙는 경우에는 이게 잘 벗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접착체 역할을 하는 크롬 레이어를 한 5나노 정도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적절한 셈을 선택해가지고 붙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그 포러스한 서포트,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랑 비슷한 케미칼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 지금 이게 워터인데 에러가 잘못 나는데요. 수용액상에서 흡착이 진행되면서 부딪혀서 나가는 거에 영향을 조사해가지고 역으로 과연 얼마나 좋는가, 키네틱은 어떻게 되는가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용한 그 셈 물질은 이 오른쪽 그림과 보시는 바와 같이 카본 체인이 6개 그리고 양 말단이 사이올 그룹이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제 금과 붙게 되는 것이고 한쪽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중금속 흡착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셈이 그러니까 골드의 이러한 자기 조립층이 이렇게 자기 조립되는 것도 SPR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시그널 변화가 이렇게 플레이토가 나타나는 지점이 세츄레이션 됐다고 여러 문헌에서 보여주고 저희가 한 상황에서 60분 정도면 이러한 셈이 골드 위에 자기 조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저희가 조사한 거는 이런 뭐 공량의 변화 정도인데 이걸로 어떻게 역으로 몇 개에 붙었는지 알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이 SPR 현상 자체는 뭐 해석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프레지넬의 스트레이트파이드,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각 레이어별로 반사되는 것과 투과되는 것을 다 각각 계산해가지고 이 방향을 이 SPR에서 일어나는 앵글 시프트나 리플렉턴스 변화를 정확하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식에서 들어갈 수 있는 미지수가 뭐냐면 각 레이어별로 다이렉트 컨스탄트와 그 레이어의 시크니스가 되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프리즘은 다 다이렉트 컨스탄트가 나와 있는 거고 프리즘의 시크니스는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됩니다. 그리고 크롬 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들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골드 금방망인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게 벌크 프로퍼티와 그 나노 사이즈에 지금 한 50나노 정도인데 이게 같냐는 문제는 이제 다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벌크에서 다이렉트 컨스탄트를 따와가지고 사용하면 되고요. 올게닉 레이어의 경우도 대부분 다이렉트 컨스탄트가 물론 파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파장별로 거의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각 레이어별로 시크니스 같은 건 다 알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요 중금속이 붙기 시작하는 요 레이어의 다이렉트 컨스탄트랑 시크니스만 안다면 프레지넬 현상, 프레지넬 이퀘이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정량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도한 방법은 그렇다면 요 레이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레이어는 워터와 흡착된 중금속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워터인 경우에는 역시 파장별로 다이렉트 컨스탄트를 압니다. 그리고 시크니스 자체는 제가 요 레이어의 시크니스는 뭐 기껏해야 하이드레이션 된 중금속의 시크니스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시크니스는 아는 거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요 레이어의 다이렉트 컨스탄트를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인가. 그렇다면 투 컴포넌트 시스템일 때 가장 지금까지 릴라이어블하게 맞는 식 중에 하나가 맥스웰 가넷이 제안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식은 바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결과로서 이렇게 제안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보셔야 할 부분이 이 F가 이게 바로 커버리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안 붙었을 때 이 필런 서브 이펙티브 요게 지금 둘이 적절하게 섞여 있을 때에 다이렉트 컨스탄트가 되는 거고요. 이필런 서브 3와 이필런 서브 4는 각각 중금속이 하나도 안 붙었을 때, 즉 워터겠죠. 다이렉트 컨스탄트. 그리고 다 붙었을 때. 그러면 다 붙었을 때의 다이렉트 컨스탄트는 어떻게 구하냐?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전체 SPR 컨투어 플랫을 그린 후에요. 이걸 피팅해가지고 요 레이어의 다이렉트 컨스탄트는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값을 가지고 그 중간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커버리지와 그 앵글 시프트 간의 그 관계가 이 세모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고정해줘가지고 실시간으로 SPR 리스판스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장 큰 그림이 그 플래티넘 아이언 이제 0.1mm몰 되고요. 이 작은 그림이 농도를 10배로 했을 때 1.0mm몰이 경우인데요. 두 경우 모두가 보면은 S 형태의 SPR 리스판스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러한 S 형태가 약 커버리지 20%를 지나면서 랭뮤어 타입의 어접션 키네틱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도를 바꿔주면 농도를 이렇게 10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흡착 속도는 약간 빨라졌지만 이게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는 지점은 약 20%로 둘 다 동일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흡착의 가속도가 나타나는 부분 말고 처음에 제가 가정한 게 어느 정도 하이드로필릭해진 경우에는 랭뮤어 타입의 키네틱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랭뮤어 타입으로 한번 이렇게 모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두 경우가 이제 농도가 다른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쪽은 0.1몰, 이쪽은 1.0몰인데요. 두 경우 모두 KA 값이 같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K 값은 그 농도랑 이제 무관하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가 제 가설을 적절하게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렇게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지고 보면은 한 20% 커버리지가 늘었더니 그 이후에는 어저션 키네틱이 랭귀어 타입으로 갔다. 그 얘기는 제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적절하게 하이드로필릭한 파트를 그 어저션 키네틱의 그 캐퍼시티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적절하게 하이드로필릭한 그룹을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주면은 키네틱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단기가 카복실릭 애시드인 거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단기가 사이올 그룹 두 가지를 1대10으로 섞었더니 예상과 일치하게 이제 키네틱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이건 AFM 이미지인데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MUA 클러스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한 현재 연구가 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SPR은 바이올로지에서 뭐 항원항체 반응을 어떻게 반응이 있다 없다 정도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뭐 어소시에이션 컨스탄트 정도를 구하는 정도였는데 저희는 이러한 SPR을 이용해 가지고 정량적으로 흡착 키네틱을 알아내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모델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흡착 키네틱의 그 가속도는 그 표면 커버리지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속도는 커버리지가 20%가 지나면서 양미어 타입의 흡착 고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SPR 장치 자체가 앞서 그 개념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장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셈 자체는 뭐 워낙 연구도 많이 된 분야고 새로운 종류의 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셈의 펑셔널리티와 SPR 장치의 이러한 단순성을 조합한다면 비단 어저션 키네틱뿐만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이펙티브한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코 지오메트리한 이펙트를 이제 역으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펙티브한 얼서번트 디자인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금속 컴플렉스 폼의 약물인 경우에는 그러한 그 초기 반응 속도가 굉장히 양리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러그 디자인하는데도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